복잡하고 어지러운 정치권 이슈 작두처럼 일도양단해드리는 판관 조청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한 달 만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표정이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으십니다. 예, 오늘 아침에 뭐 네. 일간지 사설 쭉 보고 왔는데 네. 예, 엄청 아프게 봤습니다. 그 아프다는 얘기가 이게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 뭐 진보 언론 할 것 없이 대부분의 모든 언론이 신문의 예, 사설을 오늘 저도 보면 예.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윤관석, 이성만 전 의원의 부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거든요. 진보 언론조차. 어제 표결 그 결과가 딱 그 올라왔을 때 예. 오늘 아침 그 언론 상황을 예. 예상하고 딱 떠오르더라고요. 야, 이 큰일 났다. 예. 그 큰일 났다는 얘기는 이게 좀 비판적이고 당이 앞으로 진로가 좀 걱정된다 뭐 이런 것도 담겨 있는 거예요. 일단 방탄 이미지가 고착화되고 또 지금 저희가 혁신하겠다, 쇄신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뭐 구두선에 불과하다. 니네들은 안 된다. 네. 이런 쪽으로 뭐 갈 게 뻔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동력이 상당히 약화될까인가 하는 그런 걱정이었죠. 그런데 애초에는 가결 좀 예상하지 않으셨어요? 얼마 전 다른 방송 인터뷰 보니까 동료니까 보호하자 이런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셨던 것 같은데. 실제 5월 14일 날 있었던 쇄신 의총에서 네. 뭐 당내 민주주의를 근저에서부터 흔드는 정말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21세기 들어가지고 이런 일이 없었다. 네. 이 어떻게 뭐 그런 자괴감 뭐 이거는 뭐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뭐 그런 비난 같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도 되기 전에. 예. 거기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하는 발언은 뭐 비슷한 거나 한 분 계셨는데 예. 별로 호응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사실은 이루어졌었죠. 거기다가 현 정부 들어가지고 우리 당 소속 노웅래 이재명 예. 두 분에 대해서는 부결시키고 네. 하영재에 대해서만 가결을 시킨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두 분에 대해서 뭐 부결을 시킬 그런 여력이 지금 저희한테 없다라고 봤던 거고요. 또 실제 의원들 분위기도 뭐 이걸 부결시키자 뭐 좀 이건 너무하지 않냐 이런 분위기는 감시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자고 나면 어디 압색당했다 어디 뭐 누가 소환됐다 예. 뭐 이런 속보가 계속 뜨고 이거 우리 민주당만 너무 집중적으로 일방적으로 수사하는 거 아니야 너무 타겟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런 피해의식은 항상 있어 왔죠. 네. 뭐 그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게 근저에 깔려 있는 상황에서 어제 본회의 전에 이제 의총이 한 2시간 반 정도 열렸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한 서너 분이 나와가지고 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검사장 출신 의원이 나와서 나도 수사는 해봤는데 이건 짜맞추기 수사인 것 같다. 기획수사다. 이건 뭐 좀 안 맞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한 분은 검찰이 마치 국회를 사냥터로 의원을 사냥감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다. 우리도 언제 사냥감이 될지 모른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게 상당히 뇌리에 꽂혀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이 영장 사유 설명을 할 때 그 문제의 20명, 20명 과연 이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한 게 맞느냐 그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을 지른 거죠. 검찰이 우리 민주당 의원들을 사냥감으로 보고 있는 게 맞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법무장관이 영장사유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계산된 도발을 할 이유가 없다. 이거는 의도적인 도발이고 법무장관은 드라이하게 법리에 맞게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가결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면 되는데 이건 다분히 어떻게 보면 팬덤을 바라보는 정치인 같은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요? 예. 혹은 뭐 유튜버 같은
뭐 그런 느낌까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뭐 고성이 나오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이미 근저에 기저에 그런 것들이 깔려 있는 상황에서 좀 더 확신을 주는 그런 설명이 아니었나. 그래서 아마 순간적으로 저 응징하자 네. 그런 생각들이 많이 알겠습니다. 작동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네. 아마 지도부에서도 좀 작업을 좀 한 것 같고. 지도부에서의 작업이라고 말씀하시면 예를 들면 지도부에서 의원들에게 뭐 1대1로 자 이거는 부결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뭐 호소라든 설득 뭐 작업이 그랬다는 있었을 말이 있습니다. 그랬다는 말이 앞서 하나씩 짚어보자. 앞서 이제 그 뭐 지도부의 설득과 호소가 했다는 말이 있다라는 얘기를 주셨는데 뭐 그것과 연결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으나 앞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에게 제가 물어봤더니 유상범 의원의 답은 이재명 대표 때문에 계속 부결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일 거다. 민주당은 1차에서도 부결을 시켰고 혹시 또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또 부결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두 사람은 가결을 못 간다. 계속 부결로 가는 흐름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의 대답을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좀 맞지 않다고 보는 게 그건 아니다. 예. 왜냐하면 만약에 2차 체포동의안이 온다고 했을 때 왔다고 했을 때 예. 우리는 사안에 따라 가지고 예. 가결시키고 부결시킨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해 보이고 국민들께 설명하기도 쉽지. 예. 우리는 무조건 부결이야. 지도부 입장에서. 아니죠. 예. 국민이 어떻게 보실 건가가 사실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사안에 따라 가지고 하는 거야. 저번 거는 우리가 보기에도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다 가결을 시켰는데 이건 정말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정말 이 말이 안 된다. 라고 설명을 해야지. 우리는 가결 부결 DNA가 있어 이렇게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알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던 한동훈 장관의 그 발언, 한동훈 장관의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이 수사의 완성도 네. 혹은 또 이 보강 증거가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으나 현재까지 드러난 거를 봐서는 네. 과연 현역 의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두 분 다 영장이 다 나올 것이다. 저는 장담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아하. 영장 기각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거기다가 최근에 법원의 영장 심사 그 성향을 보면 예. 상당히 기준이 올라갔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 유아인 배우 예. 영장 기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야 이건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도 꽤 있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어요. 예. 아마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의도했다면 예. 정말 이건 대단한 사람인데 어쨌든 민주당에게는 방탄정당의 이미지를 고착화시키고 네. 그리고 법원 가서 영장 기각될 거 국회에서 부결되는 검찰은 부담을 덜고. 완전히 부담 들고 짐을 떠맡기는 거죠. 예. 그거를 의도한 건가? 아.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아니 또 돈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20명이 투표를 하고 있다. 그러면 윤관석 이성만은 투표하면 더 안 되죠. 그렇겠네요. 예. 왜- 투표권이 있긴 있구나. 예. 왜 그분들은 얘기 안 하고 예. 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허. 의혹에 불과하고 예. 예, 아직 수사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들을 지목해 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건 민주당이 범죄 집단이다. 라는 그런 추론이 가능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의도적인 도발이죠. 그러면은 거기에 민주당이 말린 건가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총에서 예. 평소에 민주당만 겨냥하고 있다는 생각 예. 그런 피해의식에다가 검사장 출신 또 사냥터 사냥감 이런 것들이 쫙 깔린 상태에서 불을 확 당긴 거라고 봅니다. 불을 확 당긴 거다. 그런데요, 이런 건 있잖아요. 지금 오 의원님이 아침에 신문 사설을 보면 다 비판 일색이고 당일 걱정하시는 마음을 표하셨는데, 그럼 다른 의원들도 이거를 부결시키면 그래 뭐 검찰 수사 좋고 한동훈 장관 의도도 좋고 다 좋은데 부결시키면 민주당이 받을 부담, 방탄정당 이미지 고착될 텐데 그럼 내년 총선 어떡하지? 이런 생각 안 해봤을까요, 의원들이?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뭐 한 열 몇 분
계셨던 거고요. 예. 예. 한 20표가 좀 덜 나온 것 예, 같습니다. 뭐 찬성 표가. 19분, 최대 예. 19분 예. 계셨던 거고, 뭐 그건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좀 다르겠죠. 예. 알겠습니다. 아, 저 항상 그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여당에서 쓰이는 방탕정당 프레임 벗어내려면 사법 리스크는 분리해야 된다. 네네네. 뭐 그게 이재명 대표든 다른 의원이든 네네. 그 얘기를 계속 소신처럼 네.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게 관철이 안 된 근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이번에요. 예. 제가 말하는 방탄 분리돼야 된다는 거는 마치 민주당 전체가 이재명 대표 혹은 어떤 특정 의원에 대한 로펌처럼 움직여서는 안 된다. 아. 혹은 홍보 대리 회사처럼 움직여서는 안 된다. 예. 그런 얘기였죠. 예, 이런 그 표결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주제를 좀 바꿔보죠. 비슷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면은 사설들도 이래서 민주당 혁신하겠냐 뭐 이런 톤의 기사와 사설들이 네. 많던데 네. 혁신이 지금 혁신위원장 새로 오는 겁니까? 뭐 최고위에서 어제도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 합의가 안 돼 가지고 발표를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뭐 교수 세 사람 후보에 나오던데 네. 가능 신빙성 있는 얘기입니까? 아마 그분들 위주로 굉장히 비중 있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최근 조홍천 의원의 발언을 보면 이게 혁신위가 뭐라는 기구냐 이거 합의 없이 론칭했다가 더 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셨던데 그 얘기는 혁신위가 그러면 뛰어서 무슨 일을 하고 어느 정도 권한을 주고 이거에 대한 것들이 의총에서 크게 합의가 잘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혁신위원장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일의 선우가 틀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두고 얘기를 하려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일에 적합한 사람을 골라야 될 것인가, 어떤 일이란 게 먼저 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혁신위의 임무, 성격, 고난 같은 게 지금 공유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뭘 하는 기관이냐, 네. 뭘 하는 위원회냐가 합의가 안 돼 있다. 안 돼 있는 상황에 위원장을 누구로 하느냐. 네. 그러면 그분이 과연 이 혁신위에 적합하냐 마냐가 지금 매칭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혁신위 얘기가 처음 나온 게 5월 14일 쇄신 의총입니다. 예. 그땐 돈봉투 코인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 큰일 났다. 우리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다. 당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재창당의 각오로 근본적인 반성을 하고 본격적인 쇄신에 나서자라고 했던 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민주당이 갖고 있는 큰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고치려고 하는 그런 의미의 혁신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뭐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류에 속하는 분들, 친명에 속하는 분들은 언제부턴가 나와가지고 기득권층,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기득권층인데 그 기득권을 혁파하는 것이 혁신이다. 좀 결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건 뭔 소리지? 그러니까 그건 뭐 대의원제 없애야 되고 예. 뭐 공천 룰을 바꿔야 되고 그걸 하는 게 혁신이다. 예. 아니 저는 현역 의원이 기득권층이고 그것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이 사단이 났다라는 점에 대해서 앞단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뒷단은 전혀 동의를 못합니다.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거냐? 예. 그건 아니다 이거죠. 예. 대의원제 바꾸면 지금 민주당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문제는 당내 민주주의가 약화되고 있고 사당화가 심화되고 있고 또 결국은 당신과 민심이 이반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로남불이 뭐 어쩌고 저쩌고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언제부터 나왔나? 4.7 재보궐 패배하고 대선 패배하고 지선 패배하고 연속으로 3개 큰 선거 패배했습니다. 그리고선 이재명 대표 체제가 들어왔고요. 네. 1년이 지났는데 네. 이 상황이 개선되긴커녕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자. 대선 패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원인 분석도 안 하고 백서도 안 내는 게 뭐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친명계 소위 말하는 친명계 의원들이 대의원제 폐지 현역 의원의 기득권 타파
공천을 개선 이런 쪽으로 혁신의 방향을 잡고 가는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결국은 당내 직접 민주주의 강화, 예. 즉 당원권 강화. 예. 결국 그 강성 당원의 예. 영향력 강화, 예. 뭐 그런 거죠. 그래서 혹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권한이나 당내 권력을 강화하려는 의도 이런 것이 깔려 있다는 의심 갖고 예. 계신가요? 결국은 저 바닷물에 소금을 갖다 왕창 더 들이붓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솔직히 말해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조홍천 의원에게 혁신위의 지휘봉이 맡겨진다면 제일 먼저 뭘 하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혁신위가 뭘 하는 곳인지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것까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전권을 그러면 제가 준다고 아까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야죠. 4.7 재보궐 패배서부터 쭉, 예. 예, 그 원인 분석해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얘기 좀 해보고 싶은데 출마할 거로 보시나요? 뭐 무엇을 해야 할 건지 뭐 고민하고 있고 뭐 길이 없는 길을 가고 있다. 예. 이건 뭐 정치적 문법으로는 출마한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네. 만약에 출마하면 민주당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의겸 의원은 저와 인터뷰 자리에서 출마할 거로 보긴 하는고 뭐 검찰 독재에 대응한다는 이런 명분도 있긴 한데 민주당과는 무관하게 해야 된다. 공천 신청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민주당은 철저히 무관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이 뭐 어떤 뭐 정치적인 뭐 플랜을 가지고 움직임을 가지시던 네. 철저히 무관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출마를 하던 말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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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조국 전 장관이 만약에 뭐 무소속으로 어느 지역에 출마한들 또는 뭐 신당으로 출마한들 하더라도 대중의 이미지 속에는 민주당하고 조국 전 장관을 분리하기가 쉽지는 않은 게 사실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한 업보죠. 예. 조국 장관이 사실 지금 나오시려고 한다면은 솔직히 당신이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지금 이 상황에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국민들이 실망한 지점에 대해서 그게 뭔지, 뭐에 대해서 국민들께 실망을 드렸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그런 설명 내지 사과가 선행이 돼야지 이게 가능하리라고 보지. 그렇지 않고 뭐 길이 없는 길로 그냥 뭉치기는 조금 힘들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중국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 관련된 거 좀 질문하겠습니다. 오병우 수석이 그것도 할까요? 나와 주신다니까 네. 뭐 거의 이건 퉁쳐가지고 네. 상쇄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민주당 쪽에서 관련 있는 조국 전 수석 전 장관 예, 그리고 예. 국민의힘과 좀 관련 있는 우병우 전 수석이 둘 다 나오면 그렇게 해서 상쇄될 거다. 아유 어떡하다 참. 지금 저 뭐 우병우 수석뿐만 아니고 네. 저 최경환 전 예, 부총리까지 나온다는데 TK 쪽에서는 이분들이 뭐 굉장히 기반이 탄탄하대요. 몇 달 전부터 무소속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고 거의 뭐 지금 옛날에 친박 연대 말고 친박 무소속 연대라고 있었습니다. 예, 있었죠. 예,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거라고 그래요. 예. 뭐 열심히 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제가 질문했던 그 심하이민 대사 중국 심하이민 대사 그 발언과 관련해서 앞서 인터뷰했던 유상범 의원이 이 민주당 유튜브로도 이게 생중계가 됐으니까 결국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판 깔아준 거 아니냐 이런 좀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설마 뭐 그렇게 15분 동안 네. 원고 준비된 원고 꺼내 가지고 그렇게 장황하게 예. 그 자기들 내용 일변도에 그런 내용을 예. 읽을 거라고 예상을 했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사고다 사고. 아. 즉 실무자 간에 예. 이 행사 전에 미리 디테일과 프로토콜 같은 예. 거를 다 정해놨어야 될 거 아니냐. 예. 근데 이게 뭐 우리는 이렇게 지금 교착 상태에 있는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타개하기 위해 가지고 정부 여당이 하지 못하는 거 우리 제1야당이 나서 가지고 이렇게 뚫고 있습니다라는 걸 사실은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까지 예. 했던 거고요. 예. 근데 거기서 느닷없이 종이 꺼내 가지고 15분 동안 읽는데 예. 뭐 뻘떡 일어나가지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 그러고 나갈 수도 없는 거고 예. 난 또 뭐 참 난감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혹시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당으로 돌아와서 이 부분에 대한 뭐 솔직한 심정을 밝힌 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유상범 의원은 그런 얘기 또 보수 언론에도 그런 지적도 있잖아요. 왜 이거를 유튜브로 물론 그 발언을 할 거라고는 예상은 못했겠지만 주재국 대사하고의 어떤 회담이나 이런 걸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왜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냐라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의 한 라인이 지금 거진 다 끊겼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이 정부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도 좀 답답한 게 있고 또 우리가 뭐 그냥 단순 제1야당이 아니고 절대 다수의 제1야당이지 않습니까?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기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뭐 이걸 갖다가 자랑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어쨌든 G2 중에 하나인 중국 어느 정도 균형을 가져가면서 양쪽 날개가 다 같이 날아야 되는데 전혀 한쪽 날개는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 여기에 대해 가지고 심폐소생을 시키겠다는 의미로 이 행사를 기획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유튜브를 한 거겠죠. 자, 그런데 이게 사실 어제 김의겸 의원과의 인터뷰에서도 김의겸 의원이 좀 언급을 했지만 싱하이밍 대사의 그런 발언의 근본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만 문제를 언급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의 지금 해석들이 좀 얘기들을 하거든요. 어제 김의겸 의원도 중국 대사의 그 발언을 두둔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기저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 발언을 건드린 게 근본 원인이 됐다는 점을 좀 질책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발언 때문에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 좀 약간 나온 것 같다라는 취지의 발언 얘기들이 나오던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양안관계 대만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한 건 맞습니다만은 어찌 뭐 그 하나만 가지고 그랬겠습니까? 그거라기보다는 저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이제 한미일 체제로 확실하게 편입이 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우리 중국과는 디커플링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발언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어제 교육위원회에서 있었던 김남국 의원과 조경태 의원과의 어떤 그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건 김남국 의원이 그동안에 뭐 한동안 안 나오고 뭐 그러다가 지금 나와가지고 이제 찬스라 싶어가지고 이제 확 달려들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뭐 근본적인 원인은 김남국 의원한테 있죠. 국회의원으로서의 업은 다 하지 못하고 직만 유지하니까 생긴 일인데 국힘에서 특히 조경태 의원이 앞장서셨는데 막 그렇게 좀 과하게 하시면 청년들한테 호응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으로 좀 보지 못한 그런 장면들 연출을 하신 것 같고. 근데 김남국 의원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난리인데 어쨌든 지금 뭐 사퇴하지 않는 이상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상임이고. 그럼 나오면 나온다고 난리고, 그럼 교육에 오지 마라. 교육에 안 가면 그러면 딴 데 가면은 거기는 또 뭐 이 맞는다 할 것입니까? 정부에 가면 맞겠다 그러겠습니까? 어디 가면 맞겠다 그러겠습니까? 자, 민주당 조홍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